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비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주항공 공채가 떴습니다. 드디어 떴네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몇 시죠? 12시 다 돼가고 있습니다. 12시 다 돼가죠. 오늘 수업 끝나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서 지금 수업 끝나고 10시 반 넘어서 끝나가지고 빠르게 지금 제주항공 한번 살펴보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자료 조사하고 뭐 자소서는 뭐 봤어요.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어쨌든 대략적인 가이드와 방향을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가 빨리 올릴 거기 때문에 일단 아마 자막 편집은 안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필기구 준비하셔서 또는 컴퓨터 지금 저처럼 준비하셔서 타자를 빠르게 치시면서 중간중간 중지해가면서 수업을 듣는다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당부사항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우선 막무가내로 지금 떴다고 아주 설레이고 싱숭생숭하고 내 영어 점수가 이런데 면접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걱정을 할 텐데 여러분 채용이 떴다는 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런 기회를 그냥 주사위에 던져버려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굴려보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되고 주저된다면 스톱하십시오. 과감하게 패스를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돌아가더라도 확실한 길로 간다면 그 길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잠깐 기다리고 갈고 닦아서 다음 기회, 대한항공부터 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 기회를 합격의 기회로 드디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구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패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우선 제주항공 채용이 떴고요. 뭐 토익 점수나 이런 점수 기준들이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아실 거고 뿐만 아니라 잠깐 저도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채용 홈페이지에 가면 보자. 잠시만요. 어쨌든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자, 지원서 작성. 죄송해요. 채용 공고. 저도 피곤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네요. 자, 보면 자 550점 토익 스피킹 레벨 5 IM 이상 이거는 최소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넘었다고 무조건 지원할 수 있죠. 하지만 합격이랑 보장되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중요한 게 HSK 5급 이상이 되어야지 여기서 우대를 해준다고 되어 있죠. 결국엔 플러스 알파 점수가 몇 점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기쁜 소식 하나 알리자면 제주항공에 지난번 합격했던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면접에 있어서 최고득점을 받아서 제가 굉장히 스스로 뿌듯했던 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40분, 30분 동안 정말 좋은 내용과 컨텐츠와 본인의 이야기 스토리를 제주항공에 어울리게 잘한다면 그런 좋은 점수로 굉장히 실력으로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해서 철저하게 제주항공 사람이 되어서 면접을 본다면 좋은 점수와 함께 제 학생 정말 자랑스러운 제 학생처럼 아마 부끄럽지만 아마 좀 감격의 그 순간 열심히 했던 그 순간에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회화 가능자가 우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엔 노선을 한번 쳐다보시면 태국, 베트남, 러시아와 관련된 노선들이 신규 취항을 했거나 취항을 할 예정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잘 못하더라도 자기소개나 어차피 면접관님들이 그렇게 자세히 전문가들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태국,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점수를 만드는 게 가장 좋고 점수가 없는 공인 또 그런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몽골어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언어 그런 게 없대요. 물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준비를 해가셔서 무슨 말씀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갑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선 지원서 작성 전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 공부해야 될 사항들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저는 제주항공이 채용이 뜨자마자 어디로 들어가나 제주항공을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네이버 자 제주항공을 치면 자, 잘 안 보이시죠? 홈페이지부터 다양한 뉴스들이 밑에 쫙 나오고 주가 정보도 나오고 중요한 게 뉴스들과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혹시나 어떤 걸 하고 있나 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벤트 새 소식에 들어가 보면 진행 중인 이벤트 새 소식 등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조이보의 여행가 중계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블로그죠. 하지만 정보들이 정말 많고 알찬데 실제로 여러분들 예리하게 보면 읽음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말은 너무나도 좋은 이런 연예가 중계, 여행가 중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면접에서 써먹으려면 제주항공 개선돼야 될 사항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현재 SNS나 이런 광고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의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 근데 내가 직접 봤는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개선 사항으로 써먹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본 걸 절대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블로그뿐만 아니라 또 이 JJ 여정클럽이죠. 그런 경우에는 또 유튜브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보면서 또 유튜브의 장점들, 또 제주항공이 SNS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 가장 큰 강점을 가지게 된 거니까 광고 모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마케팅 부분이 굉장히 1등이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제주항공은 정말 대단한 항공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항공사는 대단한 여러분들을 뽑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지 않더라도 제주항공에는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최소한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될 거고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가장 먼저 제주항공을 검색해보면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737 맥스기 50대부터 해가지고 여러 공항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난번과 이번에 바뀐 것들이 일단 중요하겠죠. 지난번과 이번에 바뀐 것들 뉴 스탠다드의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여행의 기준을 바꾸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거, 트래블 라운지를 굉장히 어필을 했죠. 트래블 라운지를 어필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행 기준을 바꾸다, 트래블 라운지를 어필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FSC나 이런 굉장히 풀서비스 캐리어에서 해줄 것만 같은 여행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어디 국가의 어디 도시를 가든 제주항공과 함께라면 그곳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I will be with you. 짧은 영어.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그 FSC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LCC지만 새로운 것. 하지만 이걸 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은 충분히 기준을 바꾸는 것들이 많으니. 하지만 가장 지금 슬로건으로 건 것은 바로 짧게 자주 가는 여행. 조금 더 말하면 굉장히 친근한 여행 항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또 요즘 소비 트렌드에 맞게 이 여행사가 획일적으로 보면 FSC 획일적으로 다 주잖아요. 1부터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지만 그만큼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싸지만 우리 요즘 여행의 트렌드는 원하는 것을 뽑아서 선택하고 비용을 내고 싶은 만큼만 이용을 받는 게 기존 트렌드죠.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승객이 골라가는 서비스라는 또 하나의 서비스의 철학을 담아서 지금 새롭게 재도약을 하고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본다고 이석주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역 거점 공항은 우선 이번 슬로건이 나왔으니까 가장 메인은 아마 취향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선 제주항공은 정말 놀랍게도 8개의 지방발 공항에서 실제 운항 중입니다. 광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도시의 경우에는 국제선은 운항을 하고 있고 실제 무안 공항의 경우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저도 무안 베이징 노선이 있어서 아시아나에서 정말로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만큼 무안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해, 제주, 대구, 무안, 청주 이렇게 해서
거점 다변화를 통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우선 무한이에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무한 나리타, 무한 블라디보스톡, 마카오 이런 것을 통해서 제3의 허브로 삼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에도 전체 국제선 승객 중 21%가 넘게 지방의 5개의 공항, 제가 말씀드렸던 김제, 대무, 청에서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은 사실 FSC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여행의 동반자, 모든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조인트 벤처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출발이 저는 다양화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FSC는 퇴보하고 LCC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눈길을 끌만하고 분명히 뉴 스탠다드죠. 하지만 지역 거점 다변화가 다가 아니에요. 되게 재미있는 게 대부분의 노선이 주 7회 또는 주 5회 이상 운항이 됩니다. 실제 대형 항공사의 경우에도 좀 노선이 그 수요가 작은 경우에는 주 3회, 주 1회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승객들은 불편하고 굉장히 스케줄을 항공사에게 맞추게 되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공사에 주어진 걸 받아야 되는데 여행의 기준을 바꾸다라고 저기 짧게 자주 가는 여행으로 스탠다드 바뀌면서 뭐 기존에도 그렇긴 했지만 제주항공의 스케줄이 굉장히 다양하고 시간대가 다양하고 일단 매일매일 가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조금의 수요가 있을 것 같은 곳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짧게 뭐 주 3회, 2회 이렇게 운항을 하는 곳이 있을 수는 있지만 향후 주 7회로 늘리는 게 목표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항이 실제 홈페이지에 스케줄표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이 홈페이지에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뉴스나 진짜 실제로 취향을 소개하는 제주항공의 공식 기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뉴 스탠다드를 정확하게 작년 12월부터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만 하고요. 필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이석주 대표 이사님께서 또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고 시장 지배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도전, 또 도전을 하죠. 제주항공 뉴 스탠다드에 대한 정확한 철학을 다시 한번 고지를 했고요. 되게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합니다. 특히나 이제 안전에 있어서도 LCC가 1등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전 운항 체계를 고도화해서 충성 고객 창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FSC에서 가능한 것을 LCC 최초로 우리나라 3번째 항공사로 시작을 하는 거죠. 조종사의 경우 뭐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좋죠. 모의 비행 훈련도 대부분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거나 하는데 그런 것도 자체 훈련 장치를 구매해서 우리나라 3번째로 LCC 첫 번째로 조종사의 역량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천국제공항 딱 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한항공 라운지, 아시아나 라운지 생각나지만 제주항공 라운지는 떠오르지 않죠? 트래블 라운지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국내 항공사 3번째로 또 제주항공의 라운지가 생겼다. 리프레시 포인트가 절대로 이제 정말 쓸모짝이 없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정말 실용화되고 정말 충성 고객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체계화가 되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프레시 포인트 말씀드렸고 또 요즘의 소비 트렌드가 딱 고객이 원하는 만큼 고객 주도하잖아요. 뭐 FSC 같은 경우에는 FSC 주도화 항공사 회사 위주죠. 하지만 확실하게 고객 위주로 커스터마이즈드가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다양한 마케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SNS, 인스타그램 같은 거 제주항공 들어가면 지금 현재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가? 뭐 폴라베어인가? 탄소 절감을 해가지고 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 또 한 개가 또 어떤 게 있었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새해 들어서 그 띠에 맞춰서 돼지띠를 제주항공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더라고요. 돼지띠기 때문에 이런 돼지 라면인가 뭐였죠? 라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서 할인 혜택도 주고 굉장히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그게 왜 저런 걸 해? 이런 게 아니라 저런 것도 해? 와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제주항공이 현재 뭐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0년대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항공사가 되고자 하는 게 대표님의 그런 포부이자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너무나도 중요한 거 뭐부터 이야기할까 너무 많은데 제가 근데 중요한 걸 중간에 빠뜨렸네요. 중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이번에 제주항공이 엄청나게 채용을 한다는 거 130여 명의 케빈 승무원인데 또 재밌는 건 뭐 자, 부산 대구 무한 베이스로 60여 명이 채용이 된다. 그리고 제주항공은 정말 끊임없이 성장했다는 걸 보여줘요. 최근 4년 넘게 17분기 연속 흑자는 LCC로서 또 경이로운 기록이죠. 그리고 이번 1조 클럽이라는 거는 1년 동안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항공사를 이야기하는데 LCC 최초로 1조 클럽을 거의 기정사실화했어요. 왜냐하면 3분기 만에 이미 누적 매출이 9,4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은 아직까지도 성장의 여력이 무한하게 남아있는 항공사라고. 왜? 그냥 손님이 좋아하는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진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홈페이지에 많이 나오는 거. 자, 737 맥스기가 들어오죠. 737 맥스기. 737 맥스기가 들어온다는 거 50대, 뭐 40대, 10대 두 개 다르게 들어온다는 거 아는 거는 일반적인 지원자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왜 도입하냐가 중요하죠. 왜? Why 50대를 도입할까? 그리고 어떻게 도입을 할 거면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게 중요한데요. 우선 기존에 제주항공은 굉장히 뚝심이 있습니다. 모든 항공기를 737-800으로 동일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항공 운항 자체에 있어 정비뿐만 아니라 운항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성이 많아요. 업무적으로 연계도 많고 공백도 생기지 않고 비효율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맥스기가 들어오면서 제주항공이 중단거리에서 어느 정도의 중거리 이상의 것들에도 아주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연료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뭐 외제차 스포츠카 효율 5등급, 6등급, 4등급 이런 것들은 얼마 안 가서 기름 또 넣어줘야 돼. 하지만 1등급 차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모닝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기술이 좋아져서 연료 효율이 정확하게 14% 높아졌대요. 14%.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737-800보다 1000km 이상 그 효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멀리 갈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6,5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6,500. 여러분들 뭐 대충 찾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6,500km 되면 꽤나 먼 거리예요. 이레귤러 상황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빙빙 돌지 않는 한 직선 거리로 간다면 뭐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향후 그러면 쌤 737-800이랑 737 맥스랑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모티브가 뭐 흐트러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한 번만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뭐 감가상각도 뿐만 아니라 이런 재고 처리가 우리 뭐 필통이나 연필처럼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항공기는 기재는 다르죠. 그리고 뭐 계약 기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차츰차츰 737 맥스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서 새로운 항공기로 해서 다른 항공사처럼 노후화된 항공기를 두고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확실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항 시스템 자체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서비스적으로 승무원으로서 내가 제주항공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선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주며 FSC가 할 수 있는 그런 충성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일단 제주항공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LCC 항공사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뭐 저의 주관적인 견해도 들어갔고 정보를 가져왔지만 저 또한 뭐 틀린 정보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크로스 체크로 한번 해봐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면접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서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약속하시고 제 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걸 토대로 더 많은 한 단계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소서로 가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여러분들. 초콜릿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진짜 이거 열심히 보고 도움 많이 돼야 됩니다. 진짜 봅시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틀어보세요. 자, 제가 기다려드릴게요. 제주항공 뭐 폰 미리 보기 해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자, 취미 특기 중요합니다. NCS에서 가장 중요한 게 취미 특기죠. 취미가 제일 중요해요. 자, 뭐 활용 정도 각자 알아서 쓰시고 좋아요. 자, 자기소개는 제가 그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최대한 간략하고 효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모든 답은 그런데 어디 있냐? 제주항공 채용 홈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우선 경영 가치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거는 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간다는 건 저는 지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경하러 가는 거지.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두 번째로 그냥 뉴 스탠다드 아닙니다. 철학, 슬로건 외우셔야죠. 자주 가는 여행. 자, 인사제도. 여기 들어가면 뭐 대단한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직 문화죠. Fun and joy. 그러니까 정말 승무원들을 위한 것들이 많고 승무원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또 우리 승객들에게 돌아간다라는 정말 오픈된 마인드의 이런 조직 문화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사실 생활을 제주항공에서 해본 건 아니니까. 하지만 여튼 이러한 것을 뭐 중요하게 말한다는 것은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서로 가겠습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1번 제주항공의 지원 동기예요. 수많은 LCC가 있죠. 수많은 LCC뿐만 아니라 FSC 두 개도 더 있죠. 그런데 왜 하필 그 중에서 제주항공을 뽑았냐라는 거죠. 왜 제주항공을 선택했어? 여러분 사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주항공 팬들이 굉장히 많죠. 제주항공만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 그분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제주항공에 지원을 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제주항공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뉴 스탠다드랑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연결하겠죠. 뉴 스탠다드. 뭐 새로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변화시켜서 더 나은 성과를 냈던 사례들이 나와 가장 잘 맞고 이랬을 때 내가 가장 크게 성장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제주항공과 가장 닮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코어 밸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 신뢰, 팀워크, 저비용, 도전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보셔가지고 4번인가 3번 항목이 있지만 또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주항공이 좋아하고 잘하고 이러한 것들을 아까 처음에 제가 막 설명드렸죠. 그러한 소스들을 받아서 여러 항공사 중에 정말 제주항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조금 더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내가 제주항공에 여러 강점, 제주항공의 장점이 엄청 많고 강점이 많고 잘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 중에 내가 선택한 이유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주항공을 선택한 이유. 다시 내가 제주항공을 수많은 그런 강점, 장점 중에 제주항공을 선택한 확실한 이유. 이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제주항공과 참 많이 닮은 점. 나는 아직까지 20몇 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살았지만요. 20몇 년밖에 여러분 살지 않았지만 이 제주항공의 성장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 역사들도 한번 체크해보면 내가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닮은 점 또는 내가 제주항공의 여러 강점 중 내가 선택한 이유 요거를 체크하셔서 천자니까 여유 있게 적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스토리. 자, 뭐 중요한 거는 팩트, 인포메이션,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가장 좋습니다. 팩트, 사실, 기정사실, 인포메이션 여러분들이 찾은 정보들, 주변에서 얻게 되는 정보들 이것도 근데 실제와 관련된 팩트와 연관이 돼야 돼요. 세 번째 experience, 경험이 들어간 뭐 내용이면 되겠습니다. 자, 또 제주항공이 나를 봤을 때 LCC의 객실 승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아주 직관적으로 이제 NCS 면접에 많이 다가간 케이스예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이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승무원 지원 동기가 되겠죠. 승무원 지원 동기. 왜 승무원 되고자 해? 내가 이러한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니까 승무원이 된다라는 걸 정말 둘러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항공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번과 반대. 내가 제주항공을 선택한 이유, 제주항공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러한 점을 가지고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승무원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제주항공이 이렇게 성장했지 않냐, 내가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나 제주항공의 승무원이 된다면 앞으로의 그런 비전, 뉴 스탠다드 여러 가지가 있죠. 철학들, 코어 밸류 이런 것에 참 어울린다. 나 뽑아야 될 걸 이라는 매력,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내용들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건 너무 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정의는 해드릴게요, 제가. 자, 장단점에 있어서 단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점 말씀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선을 정확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율은 6대4. 7대3은 너무 작은 것 같아. 단점을 숨기는 것 같아요. 6대4 정도. 뭐 저는 5대5 쓸 것 같아요. 별로 저는 이런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장점보다 단점이 늘 많아요. 하지만 그 장점이 강하기 때문에 1번, 2번에서 나의 장점들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솔직한 단점도 3번의 반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뭐 승무원으로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치명적이지 않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뭐 약속 시간 조금 늦는다고 해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 아니듯이 물론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이거 면접관님께서 안 좋게 보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조금 덜어 내려놓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에 그 기준을 둔다면 단점이지만 인간적인 단점은 오케이. 인간적인 단점 너무 좋잖아요. 여기 인간성을 보기 위한 자소서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성이 결여되는 단점, 정말 위에 인간적인 단점은 좋은데 인간성, 정말 인간으로서 좀 별로이다. 정말 예를 들면 폭력, 뭐 욕설, 정말 나쁜 그런 버릇들이 있죠. 정말 저 친구 인간성이 별로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실수 정도는 야, 인간적이다, 괜찮다, 인간미 있다, 이런 것들은 단점으로 오케이인데 저 친구 안 되겠다, 사람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쓰는 게 자제. 캄다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개 남았네요. 물 한 잔 마실까요? 12시가 됐어 이제. 안 피곤하세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쏙쏙 들어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 똑같은 항목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기억나나요? 최근 5년 성취 경험 중 제주항공의 핵심 가치를 발휘한 사례. 이거 제 이전에 제주항공 관련된 영상 저기 0단계에서 특강했던 것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저기 안전, 저비용, 신뢰, 도전, 팀워크를 여러분들만의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상, 저 명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명사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이십시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꼭 보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기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뭐 스키머 거품 내는 거 되게 뜨겁고 조심해야 되죠. 그런 부분도 항상 조심하고. 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제 뭐 학생 중에 고깃집에 일하는데 고기 써는 기계가 있는데 학생이 다치고 세균 번식으로 굉장히 문제가 돼서 마음이 아팠대. 근데 자기는 정말 꼼꼼하고 이런 작은 사소한 것도 안전을 지켜야 된다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근처에 버려지는 그런 소주병에 있는 술을 가지고 소독도 하고 거기다 옆에 크게 팻말로 이게 빨간 종이로 적어서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된다, 소독 꼭 하고 하자라고 이제 뭐 슬로건처럼 걸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 신입생들이 와도 조금 더, 신입 알바생들이 와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고 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뭐 쉬운 거는 몇 개 있죠. 신뢰, 도전, 뭐 팀워크 이런 거 쉽잖아요. 그래서 안전이나 저비용 같은 거 풀 때에 대한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우선 신뢰는 받는 거예요. 하고 받는 거예요. 하는 거 뭐 내가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신뢰 받기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이게 이런 사람이라고 상대방에게 판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200번, 3000번이 진행되어야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적인 것에 있어서 나는 늘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강조할 수도 있고, 뭐 봉사활동을 참 좋아해서 하는데 뭐 한두 번 한 봉사활동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했던 본인만의 스토리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봉사에 있어서 신뢰, 또 제주항공의 신뢰를 하고 있던, 신뢰를 지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십몇 년째 무슨 봉사하는 것도 있고요. 한 번, 두 번 봉사활동이 아니라 영어 교육 봉사인가? 보육 봉사?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신뢰와 연결되고 제주항공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 비용이 어렵죠, 저 비용. 그런데 저 비용은 이 항공사 측이, 철저한 항공사 측의 핵심 가치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여러분들 좀 달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저 비용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종이 하나를 쓰더라도 컵 하나를 쓰더라도 또 뭐 재료를 하나 쓰더라도 조금 생각을 하고 쓸 거예요. 그런 건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소비가 되고 가게 입장, 사장 입장에서는 저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아르바이트생을 똑같이 시급을 줬을 때 이 친구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경험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을 절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감을 통해서 성장이 돼야 됩니다. 성장. 그리고 한두 번 절감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저비용의 그런 행동들을 했던 사례들이 조금은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은 말도 표현할 거 없습니다. 뉴 스탠다드, 늘 새롭게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그 제주항공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고 철학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 이거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팀워크도 여러분 뭐 비행은 결국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의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팀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개라고 생각해요. 정말 뭐 비행기를 띄우려면 사실 뭐 안전까지 생각한다면 문마다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뭐 승무원보다는 뭐 기장님의 운항 실력이 뭐 그것만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비행기는 뜨고 내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아닌 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승무원 간의 단합 팀워크 뿐만 아니라 뭐 정비, 지상, 그리고 항공 운항 조종사 분들과 님들과의 그런 팀워크까지, 작은 호흡부터 하나의 그룹의 호흡까지 팀워크까지 맞출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중요한 건 팀워크를 했을 때 분명히 나 혼자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내고 그 속에서 나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아르바이트 할 때나 회사 생활이나 이런 팀워크의 사례가 있다면 이런 것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얻어서 내가 성장하고 이러한 것들이 회사에 기여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례가 있다면 확실한 또 경험 사례니까 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너무 피곤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5번을 위해서 전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5번 어렵죠? 5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어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자, 모두가 5번을 보면 당황할 거예요. 모두가 당황합니다. 왜? 뭐야? 뭐 뭘 꼭 해야 되고, 꼭 해야 하는 거는 괜찮아. 뭐 입사 포부 해도 되고 막 뭔가 나의 뭐 가치관, 신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어렵죠. 단점도 아니고 꼭 하지 말아요. 이건 일단 여러분들 항상 답은 기본에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에 아무리 어려운 심화 문제도 결국에는 예제 속에 힌트가 나오고 답이 나오고 실마리 키는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back to the fundamental,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보여줘요? 제주항공에 보여주는 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제주항공의 생각만 이야기를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과 제주항공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적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관 인성,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늘 말하는
비밀의 면접의 답이죠. NCS. 자, 결국에는 승무원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승무원과 연관시키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런 자연스럽게 보고 싶었던 가치관 인성들이 퇴색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다릅니다. 저도 이거 고민하다가 전 직관적으로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걸 봤을 때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카테고리가 무한합니다, 여러분. 뭐 축구를 해도 되고요, 먹방을 찍어도 여행을 가도 되고, 뭐 쇼핑을 해도 되고, 인간관계, 도전, 뭐 뉴스 스탠다드 다 해도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똑같고 거짓말, 뭐 술, 뭐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이걸 물어볼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조금만 고민을 해볼까요? 조금 고민하는 거 좀 쉬고. 자, 갑니다, 여러분. 과연 뭘까?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대단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대단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주관적인 제 견해예요, 여러분. 답은 절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답은 절대 없고 그냥 저의 생각이고 가치입니다. 그리고 뭐 제 주관적인 개념, 그 가치관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여기 있습니다. 답은 무조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한번 켜보세요. 켜서 보면 첫 번째, 사랑과 존경, 애경의 철학이에요. 뉴스탠다드, 도전이라고 할게요. 뿐만 아니라 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참 쓰기 어려울 거예요. 여기 펄러시, 정책이 있죠. 행복 경영, 독서 경영, 감사 경영, 칭찬 경영. 내가 이거를 그냥 저는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냥 홈페이지 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아이디어였을 뿐이야. 왜? 애경도 원하고 제주항공도 원하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살면서 꼭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행복을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행복을 굉장히 추구해야 한다. 무슨 일은 행복을 우선으로 둬야 한다. 직업이든 친구, 인간관계든 이런 것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정말 독서를 했을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 경험과 통해 인생의 지혜가 생기고 해안이 생기고 이런 것들, 독서를 해야 한다. 정말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것은 또 더 나은 나와 내일을 위한 시작이다. 뭐 방법이다 라고 해서 항상 늘 무엇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고 나는 살면서 꼭 해야 된다 생각한다. 감사 자체를. 또 칭찬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대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계기가 분명히 됩니다. 남을 그르치는 것보다 칭찬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주항공의 정책도 이런 게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fun and joy 이런 문화도, 조직 문화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정말 칭찬의 가치, 나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칭찬을 하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 뭐 애경에 있어서 사랑, 존경, 정말 늘 사랑해야 된다. 무슨 일이든 사랑한다는 것은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건 결국 내 것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무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죠. 반대. 뭐 사랑은 미움이 될 수 있고, 존경은 뭐 무시, 뭐 또는 뭐 미움, 증오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고, 무언가 이런 걸 했을 때 결국에 나한테 돌아온 게 없고 좋은 게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감정의 가치관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행복, 불행, 부족함을 느끼고 남 탓하고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독서, 반대로 뭐 무지, 그리고 무관심 이런 것들, 내가 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런 거 독서와 반대되는 것들 좀 찾아서 또 적어 보실 수 있을 거고, 감사, 반대는 뭐 불행, 불만족, 미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나는 뭐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되게 뭐 내 탓을 하고 이런 것들은 나를 더 낮추고 떨어뜨리고 지하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땅굴파기밖에 안 되죠. 그런 것들 절대로 저는 살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하하고 욕하고 막
그 음해하고 이런 것들, 칭찬에 반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인간관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인성과 가치관을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명사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찾아서 키워드로 잡아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연결을 시킨다면 굉장히 너무너무 여러분들 매력적인, 그리고 뭔가 제주항공과 참 어울리는데 라는 자소서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주항공 간략하지만 굉장히 긴 브리핑이었고요. 여러분들 40분 가량인데 자막도 없고 지루할 텐데, 하지만 이걸 끝까지 보시고 다만 단순히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를 공부해서 연구해서 면접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제주항공 사람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도 제 학생과 같이 면접에서 정말 좋은 결과, 정말 그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정말 그 학생이 공부했던 그 과정이 제가 정말 다그치면서 울리기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밀어줘서 뒤에서 함께 밀어줬을 때 그런 좋은 결과, 그리고 제주항공에 어울리는 승무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일부러 오늘 해드린 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제주항공 좋은 결과 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저기 감귤길 가자. 여러분들 기도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갑시다. 여러분 절대로 주사위 던지지 마세요. 바이바이.